마음의 온실 오늘의 이야기. 나 시어머니랑 살기 싫어요. 며느리 지영의 하루는 길고도 무거웠다. 결혼한 지 10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집안을 꾸려가는 일은 언제나 숨이 차다. 하지만 그 숨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 건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녀의 작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지영의 가슴을 찌르고 지금의 평온을 금세 산산이 부수곤 했다. 시어머니는 남에게 들으면 우스운 금쪽 같은 원칙들을 고집했다. 식탁에서는 어느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손주를 앉는 방식조차도 군더더기 없는 규칙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그 규칙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질문하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렇게 나쁜가? 하는 생각은 지영의 귀에 닿지 못했다. 그 말들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듯 다시 지영의 마음을 때렸다. 가시나야라는 말이 입 밖에 떨어지던 날 지영은 멈칫했다. 그 한마디는 어린 아들의 귀에 들어갔고 아이는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다. 지영은 그 순간 무엇보다 엄마로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을 다독였다. 감정이 폭발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대신 해결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경제 문제는 날로 악화했다. 남편은 장거리 화물차 기사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집안의 실질적 재정 관리는 자연스럽게 지영에게 쏠렸다. 수술비가 나왔던 날 카드 한 장을 더 긁어 넣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아이 둘의 이름으로 남겨진 병원의 영수증은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새벽에도 떡을 빚어 동네에 팔며 고개를 숙여야 했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애를 위해라는 말로 버텨냈다.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 보살핌을 청하면 그녀는 고개를 젓곤 했다. 내가 남의 동정 받을 줄 알아? 라는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말의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오래된 상처와 자존심이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 상처는 며느리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거부했다. 여기서 발생한 건 불화의 재료였고 지영은 그 연쇄를 피할 수 없었다. 평생을 가부장적 질서 위에 놓여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여자에게 경제력이 생긴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는 스스로를 유연하게 바꾸기보다 과거의 권위에 매달렸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는 확신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미세한 대립의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은 곧 갈등의 숲을 만들었다. 며느리는 그 숲속을 외롭게 헤매야 했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터졌다. 시어머니는 손주들 식탁에서 둘째만 특별히 챙겼다. 큰 아이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 너는 괜찮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 간단한 인사가 아이의 심장에 작은 구멍을 내고 있었다. 지영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는 말에는 불안과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지영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정갈히 챙기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깨끗한 국물 한 솥을 올렸다. 그 모든 노동은 보상 없이 흘러갔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남편은 바쁜 일정 속에 묻혀버렸다. 어느 날 지영은 밤늦게까지 장을 보다가 횡단보도에 서서 울음을 참았다. 아무리 숨을 고르고 앞을 보면 집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갈등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기울었다. 며느리가 떠나겠다는 말은 그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결단에 가까웠다. 같이 살기 싫다는 선언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작은 폭발이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아이들은 주거니 받거니 울음을 삼켰다.
남편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다 결국 지쳐 무너졌다. 그는 아들을, 아내를, 어머니를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숨이 막혔다. 가족 여행에서 희망이 찾아왔다. 노랫소리가 허공을 밝히고 지영은 예전에 누구보다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손뼉을 치며 흥을 돋웠다. 두 여인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아이들은 그런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오래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 웃음은 기억 속에서 빛을 잃었다. 현실은 훨씬 무겁고 날카로웠다. 며칠 뒤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지영이 집안일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화를 샀고 말 다툼 중에 시어머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며 소리쳤다. 그 말은 단지 거친 언어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존재 부정이었다. 지영은 참다가 결국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냈다.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뚜렷했다. 이제 집안은 둘로 갈라졌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변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며느리는 인정받지 못한 노동과 끝없는 부담 사이에서 지쳐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상처받는 쪽은 늘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분노를 흡수하고 남편은 두 여인의 사이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아이 둘을 재우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다. 자신이 왜 이 길을 택했는지,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긴 것인지 하나씩 더듬어 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렀다. 엄마가 밤새 바느질하던 손에 굳은 살, 가족을 위해 자신을 추스르던 그 모든 모습들이 지영을 단련시켰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다. 내 아이들에게는 다른 삶을 다르게 자라게 하겠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먹을 것을 놓고 차를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해진 얼굴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두 손이 마주쳤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오갔다. 화해의 시작은 사소한 배려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화해는 약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손주 차별을 보였고 며느리는 참다 못해 폭발했다. 집안의 현실을 모르면 입 닥치고 있으라는 그녀의 말은 가혹했지만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표출이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이기적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며느리의 피곤함도 사실이었다. 양쪽의 진실은 어딘가 엇갈리고 말았다. 이때 한 이웃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할머니가 집을 찾아와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서로의 눈물을 본 적이 있느냐는 그녀의 질문은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둘에게 권유했다. 각자의 작은 역할을 정하고 상대를 향한 기대치를 조정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규칙을 만들라고 했다. 그 규칙은 엄격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공정하고 투명하면 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제안이 무색해 보였다. 하지만 규칙을 만들고 역할 분담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매주 아이와 함께 산책을 담당했고 며느리는 재정 기록을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아이들은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큰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할머니랑 나 오늘 이야기했어. 재미있었어. 그 말에 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다. 다만 두 사람은 서로의 경계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서툴게 내뱉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늙음과 외로움을 조금 더 헤아렸다. 이 변화는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은 없었지만 하루하루 작은 평화의 조각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일부 발언은 여전히 손주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며느리는 때때로 분노를 억누르는 데 실패하곤 했다. 이 집안의 서사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향해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 여지는 쉽게 깨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과거를 떠올려 보려 했었다. 시어머니는 625세대의 말단에서 가부장적 질서와 가난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통해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일으키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삶에서 생긴 강한 기준은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불친절과 경직은 사실은 오래된 상처의 방어 방식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며느리와 손주들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지영은 때때로 자신을 뒤돌아보곤 했다. 자신도 어린 시절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고 때론 그 기대에서 벗어나 실수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서 불공평함을 보면서도 그 표정 뒤에 숨은 외로움을 읽으려 했다. 그러나 읽는 것이 곧 해결은 아니었다. 책임지고 변화시키는 일은 실천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고 때론 지영도 지쳤다. 한 달, 두 달 지나며 갈등의 패턴은 반복되었다. 식탁에서의 말다툼, 손주를 둘러싼 편애, 돈 문제로 인한 날선 말투. 그러던 중 아이 중 한 명이 발열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남겨진 생활비 영수증은 가족을 더 옥죄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영은 낮에는 공장, 밤에는 부업, 때로는 대출까지 고려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코 가정이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한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조금만 이해해보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귀를 닫았다. 오히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둘의 사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있었고 판단도 있었다. 갈등은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는 유명한 가족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며느리를 꾸짖었다. 내가 애를 그렇게 키우면 나라 망한다라는 말은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고 그 모습에 남편도 급히 말렸다. 그날 이후 가족의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그 사건 이후 지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진 않겠다고. 그녀는 친구들과 상담 모임을 만들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놀랍게도 같은 문제를 겪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그 모임에서 지영은 힘을 얻었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계부 투명화, 가족회의 일정,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 방식 재설계.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며느리의 변화는 작은 결과들을 만들었다. 지영은 매달 가계부를 출력해 가족의 공용 게시판에 붙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참여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분노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자주 하던 비난적 말들이 실은 생계의 무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오해는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조롭지는 않았다. 시어머니의 성급한 말과 행동은 여전히 아이들을 흔들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큰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을 찢으려는 듯 휙 손을 내저었다. 그 장면을 본 지영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그림을 지키며 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그 소리는 단지 그림을 지키는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변화는 때로는 폭발을 수반했다. 마을의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폭언과 학대에 관한 상담이 늘어났다. 지영은 우연히 그곳을 방문해 자신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상담받았다. 변호사는 조언했다. 가정은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위법적이거나 반복적인 폭언은 문제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중재 요청을 하세요. 이 조언은 지영에게 또 다른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하며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시어머니의 내면에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그녀는 밤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고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손녀들이 내 곁에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자. 그 말은 덜컥 마음에 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네가 먼저 사과해라고 고집을 부렸고 며느리는 당신이 먼저 변화를 보여달라고 맞섰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고 가족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큰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집이 불행하다고 고백해 선생님의 주목을 받았다. 학교는 상담을 권했고 그제야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남편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한 주말을 정해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어렵고 불편한 대화가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며느리는 오랜 억눌린 감정을 쏟아냈다. 남편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날 밤 가족은 작은 합의에 도달했다. 첫째로 시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둘째로 며느리는 월별 가계 보고를 계속하기로 했고 셋째로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외출을 통해 긍정적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 합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은 여러 번 어겨졌고 그럴 때마다 가족은 다시 논의하고 고쳐나갔다. 어떤 날은 다시 싸움이 터져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떤 날은 소소한 일에 웃음이 샘솟았다. 인간관계가 그렇듯 완전한 안정은 요원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쌓이면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승리는 아이들의 웃음이 다시 자주 들리기 시작한 데 있었다. 그 소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의 증거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분명 상처를 주었고 며느리의 폭발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하지만 가족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댓글로 솔직히 남겨달라.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분노할 수도 있고 며느리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판단이든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기다린다.